바빠서 가끔 한다고. 바쁜 게 좋지. 아, 야, 우리 또 1004님 또 패키지 참여도 감사드리고. 빨리 해라. 니 때문에 전 세계 270명 기다리고 있다. 빨리 해라. 저 인간 저 어디 갔노? 저 질문한다더니. 농구처럼 기준점 변동 배당 고정, 야구처럼 기준점 고정 배당 변경 어떤 마인을 더 선호합니까? 좀 질문 내용을 내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구처럼 이제 그 결장자가 놓으면서 기준점이 변동돼 가지고 마인을 가는 거를 선호하는 거야. 아니면 쉽게 말해서 처음에 야구에 고정이 되었는데 뭐 아이 씨발 나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 기준점이 바뀌는 게 좋냐 기준점이 그대로가 좋다 이 말인가? 우리 1004님 맞습니다. 몰라 근데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킹 받은 제야 방장도 킹받게 하지 말고 넘어가자. 별로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오케이 가자 여러분들아.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20년 차에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와 여러분들아 3월달 방장이 잊지 못하는 여러분들아 달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결국 뭐 진짜 3월달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자. 일요일 월요일 잠깐 연패를 타고 어떻게 됐다? 현마 언더 먹고 그 다음날 느바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초강승부 다 먹고 그 다음에 오늘 느바까지. 오늘 느바가 조금 아쉽긴 해. 왜냐면 주부를 다 먹을 수도 있었는데 레이커스 승, 그 다음에 필라 경기 오버 요거 별 8개, 그 다음에 부가 닉스 승, 그 다음에 피닉스 승, 그 다음에 세크 마인 승. 당연히 별 7개니까 당연히 메인 1, 2 당연히 이게 들어오면 당연히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 그래서 이렇게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연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자? 그자? 그래서 여러분들아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면서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 매달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 그자?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계속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방장도 좀 몸이 지금 몹시 피곤하고 그 다음에 감기 기운도 있고 몸이 서늘하지만 계속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어떻됐는지 아예 모른다. 진짜 몰라. 밖에 날씨가 어떻는지.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벚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아. 맞나? 벚꽃이 피면 어때? 좀 있으면 떨어질 건데 우리는 지금 토형하고 싸우기 바쁘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아 결국 5경기가 꼴랑 2경기고 그 다음에 내일 느바 물부가 경기가 상당히 많잖아. 근데 냉정하게 분명히 내일 물부가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분명하게 있어. 근데 개막전부터 좀 시원하게 조지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기본 배팅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 내일 일야 있지 여러분들아. 요거를 별 9개로 중강승부로 다가다가 딱 일약 본격적인 개막전과 함께 이 별 9개로 한 달 마무리를 짓자. 됐나 여러분들아? 와 참 플랜 자체가 스고이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버리는 배팅이 아니고 기본 배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일야 요거를 그냥 막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 마무리를. 잘 듣고 있나요? 자 그래서 이미 다들 아시는 분들은 한 달 패키지 여러분들에게 1800개로 참여하시면 되고 처음으로 그 다음에 3월달에 일주일 패키지든 한 달 패키지 했던 분들은 1500개로 가입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4월 1일날 마감이거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가입하시든지 내일 가입하시든지 4월 1일까지 가입하시면 방장이 또 4월달 동안 잘 모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물부 들어가기 전에 아니요 우리 조자룡씨 팬클럽 가입하게 되면 방장이 칭찬해 줄게요. 이 물부 들어가기 전에
물부도 이 정리를 다 해놨어. 근데 끝이 없어. 뭐 하나 둘 뭐 바뀐 것들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단 말이야. 이거 언제 다 떠드노 여러분들아? 이걸 언제 다 떠들어? 일야처럼. 일야 12경기 그나마 막 축소해서 떠드는데도 1시간 반 걸렸는데 이거 15 30개 팀 언제 다 떠드노? 한 7시까지 마감되겠다 여러분들아. 그래서 당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포인트적인 부분들하고 그냥 내일 매치업에 대한 이야기만 요렇게 좀 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시즌이 치를수록 이 물부들 방장이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야구 분석을 원래 초심대로 초창기 때 방송 때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올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진짜 준비를 많이 해줄 테니까 그렇게 가자고. 됐나 여러분들아? 이제 시작했다 이 SW라. 오케이? 그래서 쭉 들어갈게요. 쭉 들어간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봐봐. 물부가 올 시즌 변화되는 게 진짜 많잖아. 그러면 진짜 이게 많이 중요해. 뭐 다들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피치클락 이게 무슨 말이야? 투수가 주자 없을 때 15초 그 다음에 있을 때 20초 어기면 볼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타자도 빨리 타석에 안 들어서게 되면 스트라이크가 하나 발생한다. 오케이? 요거 시범 경기 때 타자가 만루해서 2사 후에 스트라이크 빨리 준비 안 하고 스트라이크 먹어가지고 그냥 아웃되고 그냥 경기가 끝났던 상황도 있었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놓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커지는 베이스 무려 15인치에서 18인치로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시범 경기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 도루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냐면 3배 이상 뛰고 있다 지금 물부 애들이. 여러분들아 이 점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왜 도루를 많이 하냐면 이것도 절대 무시를 못해. 왜? 견제가 딱 2번밖에 못해. 3번 해가지고 못 잡으면 바로 그냥 보크 선언. 그죠? 또한 이 시프트 제한은 여러분들아 방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또 방장이 또 미대 출신이죠.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자 쉽게 말하면 이 야구장이잖아 여러분들아. 이렇게 야구장이잖아. 저수하긴 별풍선 100개 1루 달콤해. 3루 이게 2루.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아 유격수가 여기 있고 2루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번 WBC 물부에서는 뭘 없앴다? 시프트를 없앴잖아. 그러니까 얘 유격수가 요렇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3루수도 요렇게 가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시프트가 이제는 없어졌다. 그 말은 즉슨 원래 야구 방식대로 2루에 있으면 수비가 하나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바로 이해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절대 무시가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물부 보다 보면 시프트에서 걸려가지고 점수 안 나고 안타 안 나고 이런 것들이 경기 중에 내가 볼 때 한 5-6개는 나와 솔직히. 그죠? 5-6개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중요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물부가 진짜 지구적인 부분들이 중요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고 작년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잖아. 어떤 거? 박 터지는 지구가 있고 그에 비해 지구가 너무 약한 지구가 있고 쉽게 말해서 아메리칸 중부지구는 클불 미네소타 여기는 워낙 디트 캔자가 못하니까 꿀 빠는 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아메리칸 동부지구는 다 강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휴스턴이 강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여러분들아 내셔널 이 동부지구 매츠, 애틀, 필라 그냥 박 터져버렸잖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 각 지구 안에 경기를 조금 축소하는 대신에 타 지구하고의 경기를 더 많이 하겠대 올해 물부가. 그래서 존나게 또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물부가 바로 개막전부터 타지구끼리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15경기나 있잖아. 됐죠? 그래서 물부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남배부터 한번 가보십시다. 자! 갑자기 뜬금 남배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가자. 순서대로. 순서대로. 우리 또 크학씨 또 방장님 출근하면서 라디오로 일야 프리뷰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방장 유튜브에 뭐 있노? MPB 일야 프리뷰 영상 있죠 여러분들아. 이거는 뭐 어떤 유튜브를 찾아보더라도 어떤 네이버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이런 퀄리티의 이 영상 이런 멘트 없어.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오늘 밤에 한번 틀어놓고 자세요.
틀고 자라. 자, 그래서 남배 항공하고 현캐로 가보입시다. 자, 이 경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현대캐피탈 결국 정강인의 공백이 있었지만 결국 홈발을 확실히 받았고, 그 다음에 한전의 타이스가 결국 몸 상태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토태웅 감독의 적재적소의 선수 교체, 이게 진짜 잘했잖아. 그죠? 마지막 그 차전에서도 그 누구야 시우 빼고 홍동선이를 투입한 게 진짜 컸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항공이라는 팀이 지금 올 시즌 뎁스가 지금 어마어마해져 버렸잖아. 왜? 갑자기 이제 곽승석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누가 메꿨냐? 갑자기 이름 생각난다. 그 얼라. 곽승석이 빠지면서 그 얼라가 그 자리를 또 메꾸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전 벤치할 거 없이 뎁스가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홍동선은 현캐고, 한용이.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야? 올 시즌 이 현대캐피탈이 진짜 항공만 만났다 하면 아무것도 못했던 경기들이 진짜 많았어. 시즌 초반에도 그랬고 중반에도 그랬고, 그죠? 결국 오늘도 이 경기가 방장이 볼 때 그래 현대캐피탈이 한전하고의 싸움을 잘하기는 했어. 근데 경기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확실히 양 팀의 실력 차이는 많이 나 보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경기를 뭘로 가자 여러분들아? 항공 일반승은 안 간다. 항공 마엔슨과 그 다음에 이게 언어바는 조금 애매하거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점이 참 이 오즈들이 아름답게 기준점을 주잖아. 이게 지금 기준점이 그래도 파이널인데 181.5잖아. 무조건 항공이 유리해. 근데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181.5라는 기준점은 그래도 현캐가 어떻게 보면 한 세트 미치는 세트가 놓으면서 그 정도 따는 세트. 근데 이제 또 다른 세트가 좀 박빙이 나와야지만 오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오바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항공 마엔슨과 오바를 그리는 그림 딱 요렇게 갑시다. 됐죠? 중간중간에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하시고, 쓰잘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일야 한번 가보자. 자,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야를 프리뷰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결국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니오넴. 올 시즌 니오넴이 보강을 뭐 어마어마하게 한 게 아니고 결국 작년에도 문제점이 결국 니오넴에 빠따, 그리고 투수진들의 성적, 결국 이런 이유가 뭐 니오넴도 1, 2, 3는 괜찮은데 4, 5, 6 선발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불펜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오늘 이번에 곤도가 빠지다 보니까 빠따 역시나 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그죠? 그래서 빠따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게 결국 마츠모토, 그 다음에 기요미야,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용병이었던 알칸, 그 다음에 뭐 만나미 이런 등등, 그죠? 반대로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선발진들만 봤을 때는 화려해, 그죠? 근데 결국 라쿠텐의 문제점은 선발진들의 아쉬운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 불펜, 필승조 외에는 나머지 추격조들이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타자에서는 결국 자타자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용병에 있어가지고 항상 이 라쿠텐이 근 몇 년 동안 도움을 못 받았거든.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 도움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야. 이해됐죠? 그래서 어제 다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프랑코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에도 경험을 쌓았던 이 기튼스,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빠따가 터지게 되면 이 라쿠텐 빠따 여러분들아 미쳤다. 이거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무서운 빠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경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오늘 봐봐봐. 오늘 선발이 누가 나온다? 니오넴의 카토상이 등장을 합니다. 카토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어찌 보면 커리어 하이 느낌이지. 그죠? 항상 좋았는데 카토가 후반부에 되면 처지고 그 다음에 와르르 무너졌던 구간들도 있었지만 확실히 자타자 입장에서는 카토 공을 공략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죠? 반대로 나까 다나상도 결국 성적에 비해서 좀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결국 작년에 니오넴 상대로는 극강의 피칭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카토냐 다나카냐 이렇게 했을 때 방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이닝을 더 많이 던졌던 카토가 더 좋고, 그 다음에 이 다나카가 방어율이 조금 높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이닝 수를 빼고 하더라도 9이닝 대비했을 때 안타 맞은 거는 결국 카토가 더 많이 맞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안타 맞은 거는. 그래서 이거 그 작년에 이제 카토가 나왔을 때 라쿠텐 타자들이 안타가 누가 많이 쳤나 이런 데이터도 다 있는데 오늘은 좀 방대 좀 피곤해서 안 가져왔고, 내일 일야 분석할 때는 다 가지고 올게. 됐지 여러분들아? 아이? 방장이 항상 초창기 때 야구 디테일하게 분석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아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너무 피곤하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이슈가 있잖아. 이슈. 어떤 이슈야 여러분들아? 다들 아시다시피 니오넴이 진짜 구장을 아름답게 지어놨단 말이야. 지금 이 동구장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구장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얘네들이 먼저 지금 하잖아. 그러면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물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스토리를 엄청 좋아하는 게 양쪽 리그의 느낌이야. 그 말은 즉슨 뭐 오늘 홈구장이 개막을 했기 때문에 뭐 라쿠텐 애들이 봐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오넴 애들이 상당히 집중할 수 있는 게임이 보여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 구장의 특징이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다 하거든요. 왜 양쪽 날개가 좁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파울이 잘 되는 부분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결국 이 경기는 카토도 그래, 다나카도 그래. 양 선발이 경기 초반부터 잘 던질 확률이 높으면서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당연히 라쿠텐이 조금 더 유리하죠. 왜? 라쿠텐도 이 필승조는 나쁘지가 않거든. 근데 니오넨 같은 경우는 이 필승조가 작년에도 뭐 로드리게스, 기타야마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미야니시 올 시즌도 부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부 다 지금 불안 요소라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결국 방장은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두자? 니오넴이 좀 집중을 한다는 거는 결국 작년에도 이 니오넴 타자들이 누구 한 명이 막 30홈런 40홈런 이런 건 없었지만 1번부터 하이 타선까지 뜬금 런드를 다 칠 수 있는 게 니오넴 타자들이거든요. 결국 라쿠텐 다나카 이 홈런에 대한 징크스 요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방장은 가장 굿초이스가 뭐로 보인다? 니오넴 프랜승을 가자. 그리고 이 경기는 당연히 언더로 봅시다. 됐죠? 됐나요? 일본 야구 질문 없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느바 일단 미러키하고 보스턴 어째 보면 내일 1, 2의 자존심 대결이잖아 여러분들아. 그죠? 그래서 아까 누가 물어보대 미러키하고 인디 경기 방장이 이거 굳이 보자면 뭘로 보겠습니까? 오바만 가면 된다. 그래서 해고 오바 났고,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런 부상자들이 GTD에 걸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굿초이스는 이 경기는 오바를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됐죠? 딴 거 없다 여러분들아. 느바 미러키 경기 오바. 이제 야구 시즌이니까 그 미러키 오바하고 물부 오바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경기 더. 내일 지금 여러분들아 덴버가 만약에 이거 요키치가 이제 GTD에 안 걸렸다면 솔직히 덴버슨 가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덴버가 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했잖아. 근데 이제는 뭐 남은 경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우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져가지고 우승을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자? 근데 내일 지금 이게 요키치가 GTD에 걸려있다 보니까 이 경기를 냉정하게 지금 건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들아. 그럼 만약에 뭐 요키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요키치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배팅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내일 물부 경기들 많은데 이 경기를 대가리 싸매면서 신경 쓰지 말자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아? 오케이? 패스할 게임은 패스하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부 들어갈 텐데 뭐랄까 여러분들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15경기를 전부 다 분석을 하면서 뭐 승패라든지 언어바를 다 이야기를 해줄게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 와중에 초이스는 뭐 몇 경기 초이스를 하겠죠. 그죠? 그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전 경기를 다 배팅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방장이 물부가 아무리 많더라도 패스할 게임 아예 패스 가져오지는 않는데 첫날이라서 그냥 다 가져온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와싱하고 애틀. 자, 요 안에 보게 되면 이 파워 랭킹이야. 그래서 이 와싱턴은 올 시즌도 물부 현지에서 28등, 전체 팀들 중에서 꼴찌를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아, 빠따 답 없어, 선발 답 없어, 불펜 답 없어. 그 다음에 애틀은 무려 파워 랭킹이 3위다. 그 이유는 즉슨 애틀란타 전체적으로 타격 좋아, 선발 좋아, 불펜 좋아. 간단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내일 코빈하고 프리드의 매치업인데, 요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코빈 반대로 얼마나 많이 갔냐, 얼마나 선발이 없다 보니까 또 코빈이 또 1선발로 놓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배당학적으로 배당이 문제잖아. 야, 내일 물부 개막전인데 이 1.28 느바에서 1.28하고 물부에서 1.28은 좀 차이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날이니까 요거 내일 가볍게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 그냥 마인 갑시다, 여러분들아. 아시겠죠? 물부, 애틀, 마인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 양키하고 샘프. 양키 여러분들아, 작년에 휴스턴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맥도 못 추고 끝나버렸고, 그래도 올 시즌 양키는 파워 랭킹이 2등입니다. 왜? 어떤 부분들, 로돈을 영입했는데 로돈이 시즌에 부상당해서 당분간 또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어떤 부분들, 기존에 있던 선발들, 그 다음에 양키의 화라산 같은 타선들, 그 다음에 불펜들까지, 물론 작년에 홈즈가 조금 아쉬웠던 구간들도 분명하게 있었긴 하다마는, 그 다음에 샘프는 냉정하게 답이 없어요. 샘프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여기 보게 되면 뭐 머나야라든지 뭐 스트링플링, 그 다음에 로저스 영입한 거는 사실인데 빠지는 빠따들이 좀 더 아쉬워. 이거 다 선발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게리 콜이냐 아니면 웹이냐. 웹도 근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경기를 선사했던 친구잖아.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홈 웹이었을 때, 그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잘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내일 이 양키의 승보다는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 보이냐면, 기준점이 지금 7.5잖아, 여러분들아. 7.5라는 부분은 이 양키 구장이 다들 아시다시피 우측 타체가 툭 치면 넘어가잖아. 이런 부분들을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시프트 강화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도루 뛰는 부분들, 그래서 무지성으로 옛날에는 뭐 1선발 나왔을 때 언더러 가자, 요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방장이 봤을 때는 이 경기를 뭘로 가자? 양키 경기 오버로 갑시다. 됐죠? 여러분들 좀 빠르나? 스피드 어때? 좀 빠르나? 경기가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어때? 스피드 어때, 여러분들아? 괜춘? 괜춘? 스피드 어때? 적당해? 오케이, 오케이. 좀 빠르면 안 빠르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부 팀들의 뭐 변화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올 시즌 예상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네이버 여러분들아 기사만 검색하더라도 더 자세하게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아 베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볼티. 어째 보면 여러분들아 이 파워 랭킹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방장은 이 보스턴이 조금 그래도 이 파워 랭킹보다는 좀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런 요시다라든지 터너라든지 이런 빠따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세일도 지금 부활할 수 있는 상황들도 나와 있잖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불펜들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불펜들이 안정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볼티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는 리빌딩이 아니고 뭐 어떤 부분들이야, 빠따 좋아, 그 다음에 불펜은 뭐 작년에 뭐 화려했었지, 이 볼티도. 근데 올해도 문제점이 결국 볼티라는 팀은 선발이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뭐 깁슨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어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이저를 빠따에서 또 보강한 것도 사실이고, 그죠? 근데 선발진들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 선발 매치업들이 클루보 데리고 왔잖아. 클루보를 데리고 온 보스턴도 클루보를 1선발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데리고 온 깁스를 내고 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아이고야 볼티 빠따가 뭐가 좋노 멀린스가 말고 누가 있노 지금 작년에 뭐야 터졌던 러치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노 전체적으로 이 멀린스 말고도 다른 3번 4번 5번 중에서도 다 어느 정도 성장되고 있는 부분들 보여지는 게임이잖아 이 나가가라야 이 미친인가나 작년에 볼티가 팀적인 빠따적인 부분들이 전체 물부팀 중에서 15위 이상이 됐는데 그 니 꼴리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임마 아 미친 새끼 저거 나가 이씨 니가 방송 캐라 진짜 그래서 물론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런 미어캣들은 바로바로 빨리 넣어놔야 된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이 양선발들을 여러분들아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그자 그래서 이 경기도 방장은 어디로 보자 결국 오바로 갑시다 오바로 됐죠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자 보스턴 경기 오버 그 다음에 자 컵스하고 미러키 자 컵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아 올 시즌 영입을 좀 많이 했어 영입을 많이 했는데 가장 큰 영입이라고 하면 스완슨이겠죠 그 다음에 뭐 맨시니도 빠따 괜찮잖아 그리고 또 뭐 타이온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피츠였다가 양키였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영입을 많이 하긴 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뭐 전력이 보강되고 그런 건 아닌 느낌 그죠? 그 다음에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항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발진들 그 다음에 헤이더가 빠져있지만서도 윌리엄스 버티고 있는 이 불펜진들 그걸로 먹고 사는 팀이 미러키잖아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이 스트로먼이야 그 다음에 번스야 야,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양선발에 있어가지고 힘이 실리는 매치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딱 어떤 부분에만 좀 포커스를 두자. 언더 쪽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그래도 이 컵스가 이런 빠따적인 부분들을 보강했던 부분들이 확실히 지금 미러키의 빠따 라인업보다는 확실히 좀 우위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보자. 컵스 프렌가 그 다음에 언더를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템파하고 디트 템파 여러분들아 뭐야 결국 템파는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템파 불펜 좋아 그 다음에 상위 타선들 나쁘지가 않아 그죠 그리고 선발진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결국 선발진들이 큰 의미가 없는 팀이 템파 어째 다 끌어올라와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들어온 게 템파 그 다음에 디트 파워랭킹 27일 보면 알겠지만 아예 답이 없는 상황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누가 놓은다 아이고야 여러분들아 맥클이 놓습니다 다들 뭐 맥클 이 자완이지만 공구소 그 다음에 뭐 제구 그 다음에 변화구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내일 지금 템파가 배당이 1.34잖아 요거 욕심 부려서 마인 가지 말고 일반승이 나쁘지가 않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일 이 경기는 딱 뭐만 가자 템파 승만 갑시다 됐죠 일반승이 나쁘지가 않아요 배당이 그 다음에 와이구야 내일 이 경기가 나쁘네요 레드보이님 자 별풍선 100개 마이애미하고 매츠 뭐 딴 거 없이 마이애미 빠따는 아쉽지만 결국 마이애미라는 팀은 로페즈가 빠졌지만서도 선발진들이 좋다 얼라들도 다 기대가 되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 다음에 매츠 딴 거 없지 여러분들아 슈워저와 벌랜더가 다시 만났다 근데 시즌 하기 전에 악재가 발생 다들 아시다시피 이 마무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누구야 우리 마무리 디아즈가 시즌 아웃이 돼버렸잖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도 이 매츠라는 팀은 워낙 또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 빠따 그 다음에 선발진 그 다음에 디아즈가 빠져있지만 불펜진 그죠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아 결국 어째 된다 알칸이냐 아니면 슈어저냐 알카는 작년에도 홈에서의 말도 안 되는 성적 그 다음에 슈어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원정에서도 잘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서의 상대 전적은 없는데 재작년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마이애미 상대로 무려 1.2 진짜 양팀 선발 이 명품 투수전이 내일 또다시 명품 투수전이 될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 경기를 뭐만 가자? 마이애미 경기 언더만 갑시다. 됐죠? 마이애미 경기 언더만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구찌 친구도 어서 오고. 텍사스, 그 다음에 필라. 이 텍사스라는 팀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선발진들을 싸그리 영입을 했다. 그 와중에 이 디그롬 말해 뭐해, 그죠? 그만큼 돈을 지금 근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시거 시미언, 올해는 이제 디그롬, 그 다음에 이런 선발진들까지. 근데 과연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필라. 결국 필라라는 팀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터너까지 영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빠따 라인업, 그 다음에 선발 라인업, 그 다음에 불펜까지, 킴브랄까지. 그러니까 확실히 필라가 전력이 작년보다 더 좋아지는 상태. 근데 이제 하퍼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안 노는 부분들은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봐. 디그롬이냐 아니면 놀라냐?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놀라 같은 경우에 이 원정 성적이 절대 무시를 못해 여러분들아. 근데 빠따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도 초호화 라인업인 이 필라 쪽이 더 우위인 거는 사실인데, 봐봐봐, 내일 이 경기도 좀 특수성이 있잖아. 어떤 특수성? 그래도 텍사스가 디그롬 영입해가지고 첫날 등판인데 홈에서 개막전을 지는 그림? 그런 그림을 솔직히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는 이 경기 뭘로 보자? 텍사스 승과 그 다음에 이게 6.5잖아. 그러면 디그롬도 언터처블한 게 아니잖아. 냉정하게 1점에서 2점 정도는 놔준다고 봤을 때, 그리고 놀라의 원정을 생각을 했을 때 확실히 텍사스 타자들도 어느 정도 공략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필라가 아니고 텍사스 승과 그 다음에 오버를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샌디하고 콜로 요거 하하. 샌디 여기도 지금 올 시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아. 보가츠를 영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타티스 주니어가 복귀를 하게 되면 뭐 소토, 마차도, 보가츠, 타티스 주니어, 그리고 하성이까지 갑자기 네임밸류가 좀 안 맞긴 해. 소토, 마차도, 보가츠, 그 다음에 뭐야 하성이 좀 갑자기 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이 샌디라는 팀이 올 시즌 확실히 또 성적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고 진심인 팀이긴 합니다. 그리고 콜로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답이 없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샌디 같은 경우는 브라이언트 희대에 또 작년에 먹튀를 했잖아. 그래서 올해 또 얼마나 또 깨어나느냐, 이게 또 중요하긴 한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아 봐봐봐, 스넬이 나오고 마르케즈가 나오잖아. 어떻게 보면 이 스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인간이 1회 때 진짜 고전을 했잖아. 1회에 막 투구수 막 30개 막 50개도 던진 날도 있었고, 근데 1회를 버티고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중간에 또 한 번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징크스가 올해는 이제 잊혀질 것이냐 아니면 내일도 이어질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마르케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아 공 구위가 확실히 좋은 친구잖아. 근데 산에서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방어율이 높지,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확실히 안정감 있는 피칭이 나오는 게 마르케스란 말이야.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스넬이 1선발로 놓은다. 물론 뒤에 불펜 헤이더라든지 나머지 불펜들이 나쁜 건 아닌 게 샌디잖아. 올 시즌 같은 경우 작년에도 헤이더가 플레이오프 때 잘해줬잖아. 근데 그런 걸 떠나더라도 경기 초반에 확실히 콜로가 이 스넬의 작년의 이 징크스를 또다시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봤을 때 위의 경기들의 저배당 이 1.3 뭐 1.28 경기들보다 확실히 이 경기는 좀 위험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장은 내일 이 경기를 뭘로 가자? 콜로 승, 그 다음에 콜로 프랜승으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내일 보고 있는 켄자하고 미네. 자, 켄자 뭐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아 뭐 올 시즌도 뭐 답이 없습니다. 켄자 선발진도 답이 없고 뭐 빠따도 답이 없고 그죠?
그리고 이 미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한번 봤을 때 작년에도 꿀을 빨 수 있었잖아. 근데 그 꿀을 좀 못 빨았던 게 좀 아쉽고,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네가 누굴 영입했다? 코레아. 그 다음에 바스케즈, 그 다음에 우리 소니 그레이, 그 다음에 갈로, 그 다음에 내일 선발로 나오는 우리 마이애미산 로페즈. 그래서 이 영입 자체가 내가 볼 때 좀 쏠쏠해 보인다. 타자들, 그 다음에 선발진들, 그 다음에 불펜진들까지. 그리고 미네라는 팀이 작년에도 좋았던 게 결국 불펜이 또 아름다웠잖아. 미네라는 팀 자체가.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그레인키냐 로페즈냐, 물론 이제 로페즈가 이 체인지업, 이 변화구, 우리 칼리스만이 어서시고, 이 변화구가 춤을 춰야 되는 부분들, 요런 것들은 좀 있긴 있고, 그 다음에 유니폼을 바꿔 입었을 때 어떻게 활약을 해줄 것이냐, 요런 부분들이 거슬리긴 하지만 결국 전체적인 빠따, 그 다음에 또 뭐 불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네가 확실히 우위죠. 그래서 저는 내일 이 경기 뭘로 가자? 미네 승을 갑시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답도 없는 두 팀이 나왔네요. 자, 신씨 여러분들아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피츠 답이 없어요. 결국 양쪽 다 답이 없는 이유는 빠따 약해, 선발진들 약해. 그 다음에 피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마무리 불펜이 좀 배드나 좋잖아. 근데 그거 하나 말고는 또 누군가 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올해도 기대가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일 선발은 누가 놓은다? 그린. 작년에 이제 신시에서 그린이 강속구 투수잖아. 그래서 이 인간이 끌키는 날하고 안 끌키는 날하고 차이가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방장이 누가 피츠 선발들 중에서 딱 좋아하는 선발이 두 명 있잖아. 누구? 내일 놓오는 켈러하고 브루베이커. 이 둘이는 여러분들아 다른 팀에 가게 되면 이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팀이 이 두 선발들이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똥대 똥이 붙던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째 보면 그나마 구위가 좋은 이 엔들이 만났을 때 가장 굿 초이스는 이거 언더가 낫지 않나. 언더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로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아따 대다. 좀 물 한 잔 먹죠. 거의 다 와간다 여러분들아. 일단 물 한 잔 먹고. 자, 세인트하고 토론토. 세인트 결국 뭐 몰리나 빠지고 푸얼스 은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서도 결국 세인트의 강점 뭐야? 중심 타선 좋아, 그 다음에 수비 좋아, 그 다음에 선발 좋아, 불펜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워 랭킹이 9위로 꽂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들 이번에 키어마이어 영입한 게 좀 커. 왜? 키어마이어가 진짜 수비 진짜 좋잖아. 근데 계속 걱정되는 거는 결국 이 내야진들의 수비, 물론 체프머는 좋지만 이 유격수 비보셋의 이 유격 못하는 거, 그건 좀 아쉽긴 하지. 근데 토론토의 강점은 뭐가 있다? 빠따, 그 다음에 불펜, 여기 선발들은 확실히 아쉬워. 현진아, 그만 먹튀해. 오케이. 현진아 보고 있나? 오케이. 선발진들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마이콜라스가 나와, 마노아가 나와. 양쪽의 구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확실히 마노아가 우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홈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세인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인트, 이 마이콜라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쉽게 볼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당이 박빙을 줬겠지. 그쵸? 근데 우리는 내일 이 경기를 마노아 쪽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결국 홈에서 안정적인 더 피칭을 할 수 있는 마이콜라스 쪽으로 포커스를 좀 두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뭘로 가자? 세인트 승으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거의 다 왔어요. 휴스턴 그리고 화사, 뭐 딴 거 없지 여러분들아. 휴스턴이 뭐 벌렌더 빠졌지만 결국 꼴배기 싫었던 구리엘 팔아버렸고, 대신에 누굴 영입했다? 우리 화사게 또 빠따였던 아브레유를 영입을 해버렸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누가 알투베가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빠진 부분들은 분명하게 아쉽다. 하지만 휴스턴이 왜 이렇게 파워 랭킹이 좋냐? 당연히 빠따 좋아, 선발 좋아, 그 다음에 불펜 미쳐버려. 그 다음에 화이트삭스. 화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쉬웠던
아쉬웠던 점이 결국 부상자들이 너무 많았잖아. 빠따들도 부상자들이 많았어. 선발진들도 부상자들이 많았어. 하지만 불펜은 좋았다. 다들 아시다시피 핸드릭스를 보유하고 있잖아.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워. 물론 이제 베네텐디를 영입한 거는 사실이지만서도 전체적으로 전력들이 막 엄청나게 좋은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조 자체가 워낙 꿀 빨 수 있는 조다 보니까 또 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이 시즈가 만년 유망주였다가 작년에 터졌고 재작년에 터졌고 했긴 했다마는 그래도 누가 놓은다? 춤을 추고 있는 이 발데스. 요쪽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경기는 여러분들아 휴스턴 일반승을 가지 말고 우리는 마엔으로 가자. 배당 좋은. 오케이? 딱 2.09 마엔으로 갑시다. 자, 내일 휴스턴 마엔승 됐죠? 그 다음에 자투 그거 작년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진짜 자투 킬러였고 작년에는 좀 많이 승률이 떨어졌디. 그것도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또 찾아볼게. 재작년에는 진짜 자투 킬러였고 거의 뭐 자투 나왔을 때 승률이 8할이었고 근데 그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오클하고 에인절스 어째 보면 내일 유일하게 1선발들이 제일 답이 없는 게 오클 이 뮬러라는 애틀산 그리고 오클산 얼라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나온다? 타니 오타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에인절스가 정상적으로 빠따가 가동됐을 때 그 다음에 선발진들이 그래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불펜들이 뭐 압도적인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보강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핵심은 뭐다? 당연히 오타니가 유리한데 더 중요한 사실은 봐봐봐. 지금 오타니가 내일 개막전이다 보니까 선발진들도 그래 타자들도 그래 컨디션이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근데 오타니 같은 경우는 이미 WBC 때 컨디션을 이빠이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상적으로 좋은 구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게임. 그죠? 그래서 방장은 내일 이 경기 딱 에인절스 한 팀만 보고 뭘로 가자? 에인절스 마엔슨과 그 다음에 오버까지를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딱 이제 2경기 남았나? 딱 2경기 남았네. 자, 다저스하고 에리. 다저스가 빠진 자원들도 많고 그 다음에 부상자들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다저스는 이렇게 파워랭킹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야? 시즌 초반에 별로 없더라도 선발진들 나쁘지가 않아. 그래도 기존에 남아있는 빠따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 하지만 다저스는 올 시즌 고민인 게 이 마무리가 음째. 그래서 집단 지금 마무리 체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C-C 반대로 이 에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올해 잘 할 거야. 왜? 선발진들이 갤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켈러도 있고 그 다음에 범가노가 뭐 다시 부활 투한다 이런 게 아니고 워낙 에리가 올 시즌 조금 그래도 평가되는 부분들이 좋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유망주들이 높게 평가되는 유망주들이 많거든. 그래서 나중에 게임 들어가고 나면 걔네들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유리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갤런이 나오잖아 여러분들아. 결국 갤런이 작년에 다저스전 진짜 잘 던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갤런의 이 변화구들이 춤을 추잖아. 반대로 이 유리아스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작년의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WBC 때 나와가지고 2경기 등판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멕시코 선발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각성되느냐 아니면 그 조짐이 한 번 더 가느냐 요렇게 봤을 때 방장은 한 번 더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 경기 다저스 승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가자 여러분들아? 에리 프렌으로 갑시다. 이거 에리 프렌 좋아 보이는 프렌이야. 됐죠? 그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게임. 자, 다 왔어. 우리 또 영어씨 어서 오시고. 자, 시애틀하고 클불. 결국 시애틀 뭡니까? 뭐 훌리오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또 뭐 카스티오 둘 다 재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크게 뭐 빠진 건 없지만서도 뭐 프레이저 빠지고 스완슨 빠지고 그 다음에 콜든 원 데리고 온 건 긍정적인 요소고 근데 결국 이 시애틀이라는 팀은 뭐가 좋은 팀이다? 빠따가 좋은 팀이 아니고 결국 선발과
불펜이 좋은 팀이잖아. 그래서 올 시즌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선발진들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클불 역시도 전체적으로 어떤 팀이야? 선발이 좋고 결국 클불도 불펜이 좋은 팀이잖아. 뭐 빠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팀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죠?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카스티오냐 아니면 비버냐, 결국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조금 유형이 다르잖아. 뭐 카스티오 같은 경우는 체인지업이 춤을 추면서 결국 타자들을 압도하는 게 카스티오고, 그 다음에 비버 늙어가지고 이제 구속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제구가 좋은 게 비버. 그래서 제구가 좋은 날은 타자들이 고전을 하잖아. 근데 작년에 생각하면 웃긴 게 딱 좋아 보일 때 비버 믿고 가잖아. 그러면 이 비버 이 인간이 그렇게 털리더라. 우리하고 사대가 진짜 안 맞아. 반대로 이 카스티오라든지 그 다음에 방장이 사랑하는 이 곤잘렉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시애틀이 우리하고 사대가 진짜 잘 맞아. 뭐 근데 꼭 사대가 상관없이 확실히 비버도 내일 잘 던질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지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장은 내일 이 시애틀의 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뭘로 가자? 시애틀 승을 갑시다. 됐나요? 왔다 막 다 했다. 다 했다. 와 진짜 빨리 하긴 했는데 3시에 벌써 4시 반이야. 미쳤네. 자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너무 많아가지고. 자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아, 뭐 항공마행, 그 다음에 오버, 그 다음에 니온앤프렌, 그 다음에 언더, 그래서 느바 같은 경우는 미러키 경기 오버, 그 다음에 이 물부들 중에서 여러분들아, 이 물부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은 진짜 어떤 경기들 좋아 보인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뭐 보스턴 경기 오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애틀 마인도 좋아 보이고, 템파승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휴스턴 마인 좋아 보이고, 에인절스 마인 좋아 보이고, 이거 에리 프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이애미 언더 좋아 보이고, 방장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틀 마인, 그 다음에 보스턴 경기 오바, 그 다음에 템파승, 그 다음에 마이애미 경기 언더, 그 다음에 이런 휴스턴 마인, 그 다음에 에인절스 마엔, 그 다음에 에리 프렌, 뭐 이런 느낌. 됐나? 그래서 방장도 내일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승패라든지 오노바를 예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배팅을 할 때 패스할 게임들은 아예 그냥 방장 스타일대로 그냥 패스를 바로바로 해버릴게. 됐죠. 그리고 이제 느바가 또 끝나잖아. 정규 시즌이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우리가 물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쑥 들어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아.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무조건 시즌 초반이라고 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뭐 시즌 막판이라서 올라가야 된다. 꼭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내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아, 이게 물부가 왜 큰 금액을 갈 수가 없냐면 워낙 그 규정적인 부분들이 바뀐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 베이스 커진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견제 제한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프트 있는 부분들, 이거를 우리가 경기를 봐야 된다니까. 실제로 시범 경기도 봐긴 봤지만서도 실제로 내일 이 물부들을 진짜 금액 올려서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아. 방장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워낙 많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대신에 일본 야구는 바뀐 게 없어 여러분들아.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일본 야구는 우리가 스고이하게 한 달 마무리를 별 9개로 조져버리자고.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들아? 질문 없어요? 그래서 딱히 내일 아침 방송은 없고, 방금 다 이야기했잖아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애틀마엔, 그 다음에 뭐 보스턴 경기 오버, 그 다음에 템파승, 그 다음에 마이애미 언더, 그 다음에 뭐 아까 누가 했노? 에인절스 마인승, 그 다음에 휴스턴 마인승, 그 다음에 에리 프렌승. 오케이? 다 이야기했잖아. 됐죠? 100개 달콤해. 됐죠 여러분들아. 그 편하게 또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하세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오후 경기 화이트. 편하게
질문 있는 분들은 또 질문 좀 하시고, 질문하시고, 질문 없어요? 없으면 당장 가도 돼? 아니 어떻게 전 세계 353명이 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냐? 진짜 단합력이 대단합니다. 연장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연장 가지. 연장은 승부치기 그런 거 없어요. 라이지오님 별풍선 100개 달콤해. 일주일 패키지는 지금 안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받는다. 일주일 패키지는. 왜냐면 이번 주가 일주일이 지나버렸잖아. 그래서 일주일 패키지 참가했을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참가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은. 아시겠죠? 됐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오늘 또 국내 경기 그 다음에 내일 물부 우리 가볍게 가지면서도 항상 첫 스타트가 중요하잖아. 기분 좋게 좀 첫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오후 경기는 방장이 일본 야구를 또 단디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시원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아직도 그 일본 야구 이 프리뷰 방송 안 봤던 분들은 이 프리뷰 방송 오늘 밤에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제 야구까지 개막을 하다 보니까 이런 VIP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안녕.